최근 발달장애인들에게 잇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울산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발달장애인의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한 사설구급차 기사 A씨가 발달장애인 B씨를 이송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르고 또 이송 과정에서 하라는 B씨의 전화번호로 B씨를 불러내 성추행을 일삼은 것인데요. 뒷자리에 가서 본인이 이제 뒷자리에 가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할 동안 이제 여성 장애인이 이제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 검사 대상자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 발달 장애인을 성추행한 그런 중대한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좀 깊게 보는 건데, 그러나 구급기사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우리 일했던 쪽에서 음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앰뷸런스가 우리 케이스를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운전사니까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대요 하면서 손을 넣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장애인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기사 A씨는 B씨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몰랐다는 관계자의 이야기. 그 차에 대한 거를 안다면 솔직히 소독을 한다고 쳐도 솔직히 거기에 덥석 못합니다. 환자이성이 솔직히 환자를 하면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인 구급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가이들 중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람 못 봤고, 결국은 증거가 드러나면 내가 그럴 의도 아니었다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만 있으면 저는 어떤 공간에서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럴 의도 아니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어쨌든 성적인 건강함이나 이것까지 그들이 다 알 수 있다는가요? 그건 아닌 거죠. 한편 구급차 내부에 있는 CCTV는 다른 직원에 의해 지워진 상태. 그날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불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일방적인 부담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깝죠. 그런데 취재 중 구급기사 A씨가 지난해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언론에 나간 거 그거는 다 사실이 맞고 그 외의 내용은 저희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력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려서 실망이 현재 A씨는 구속 수감 중인 상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일어난 파렴치한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센터 이용 발달장애인 B씨를 성추행한 것인데요. 호감을 살 수 있도록 잘해준 거야. 그 장애인에게, 그 이용자에게 잘해주니까 이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이제 화장실로 가 있어,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로 보내서 본인도 따라 들어가서 그런 그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건인데, 보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직장에 그 보호를 해야 되는 그 이용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다음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저를 어떤 집에다가 인터뷰 수업을 같이 데려가다 보니까 이 제가 지나가는 화장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고, 사회복무요원 A씨는 수개월간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화장실은 성별 분리가 돼 있지 않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남녀 장애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화장실 분리는 기본인 거죠. 화장실 분리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안전한 환경이 됐을 때 범죄는 확실히 줄어든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관이 열악해서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건 기본으로 이거는 좀 분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죠. 권리잖아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 기준에서도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영세 복지시설은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도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사건 발생 후 화장실 입구에 문을 없애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를 좁히겠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만 없으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에 배치되는데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은 처음에 받는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건 직후 해당 구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가 교육을 바로 진행을 시켰고요. 교육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바로 알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사회복무원 있는 기간에는 다 교육을 듣도록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명. 이들의 성폭력 상담 건수는 한 해 2만 5천 건에 이릅니다. 지금도 어느 발달장애인은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을지 모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아직은 정말 걸음마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올해 많이 늘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도 그런 겁니다. 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수치는 늘려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수치는 그걸 인지를 하고 그걸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들까지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